8장의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는 모두 이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회원 가입 없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교재는 325페이지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제약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약 조건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제한된 조건입니다. 자, 데이터의 무결성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결함을 없애도록 하는 건데 무조건 무결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제약 조건을 통해서 데이터가 점점 더 결함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간단하게 우리 쇼핑몰에서 회원 가입한 적 있죠?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할 때 여러분이 아이디를 똑같은 아이디로 가입하면 안 되죠. 그래서 되게 중복 체크라는 버튼이 있어서 아이디를 생성할 때 다른 아이디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 회원 아이디열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여태까지 프라이머리 키에 지정했었죠. 자, 회원 테이블에 아이디를 PK로 지정했기 때문에 아이디가 동일한 회원은 가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약 조건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제약 조건인 거죠. 그래서 제약 조건을 해놓으니까 어때요? 아이디가 중복될 일이 없죠. 어때요? 데이터가 점점 무결해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해주는 또는 증가시켜주는 거다. 제약 조건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한 제약 조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지금까지 많이 써왔고요. 포린 키 제약 조건은 어떤 의미죠? 회원이 아닌데 물건을 산다. 이게 안 되게끔 막아주는 게 포린 키였죠. 그래서 포린 키 제약 조건도 있었고 유니크 제약 조건도 있어요. 이 내용은 좀 더 살펴볼게요. 체크, 디폴트, 널까 허용도 있었죠. 그래서 난널로 하면은 회원 가입할 때 이름을 안 넣어도 회원 가입이 됐나요? 안 됐죠. 회원 가입할 때 이름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난널이라고 제약 조건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면 뭐가 져요? 이름 없는 회원이 없어지는 거죠. 역시 데이터의 무결성을 향상시켜주는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6가지 제약 조건을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는 MySQL 8.0.17 버전부터는 체크 제약 조건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 이전 버전에는 체크 제약 조건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본키 제약 조건부터 살펴보죠. 테이블에 존재하는 많은 행의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가 기본키예요. 그냥 간단히 학생의 학번, 회원의 회원 아이디 이런 게 기본키로 생각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번은 중복이 안 되죠. 당연히 회원 아이디도 중복이 안 되니까 기본키는 당연히 널 값을 입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했고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뒤에 프라이머리 키라고 지정하면 기본키가 됩니다. 자, 이 코드는 저는 여기서 볼 텐데 여러분은 직접 입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입력할 게 너무 많다면 역시 자료실에서 카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자, 먼저 드랍을 다시 시킨 다음에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 뒤에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하면은 회원 아이디가 만들어지죠. 지금 일부러 나머지 열들은 좀 뺐어요. 좀 간단하게 연습하려고. 자,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하면 기본 키로 지정이 됩니다. 별거 없어요. 그리고 난널은 생략을 해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유저 아이디는 앞으로 중복되지 않고 또 유저 아이디는 반드시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회원 가입할 때 당연히 아이디 없이 가입이 안 되고 중복돼도 안 되죠. 그게 이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쿼리문 중에 describe라는 쿼리문이 있는데요. describe하고 회원 테이블 이름을 치면 이 테이블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describe로 보면 방금 만든 유저 테이블의 키가 PRI로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처럼 직접 유저 아이디 뒤쪽에 프라이머리 키라고 써줘도 되고 제가 필요하면 이 프라이머리 키의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요. 여기다가 난널만 써주고 콤마로 끝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그냥 열들을 다 정의한 다음에 마지막에 콤마를 찍고 추가로 constraint라고 이 예약어를 써주고 그 다음에 나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하겠다 하고 요 이름을 이렇게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지정하시면 되는데 이름을 가능하면 예쁘게 PK라고 지정하는 게 좋겠죠. 프라이머리 키 약자하고 PK 언더바 유저 테이블 언더바 유저 아이디 이렇게 저는 줬는데 이렇게 주니까 사실은 이 이름만 가지고도 확인되죠.
프라이머리 키인데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에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름을 적절하게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정할 유저 아이디 요열을 PK로 지정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예약 문장도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프라이머리 키 지정 방식은 그냥 테이블을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얼터 테이블문은 테이블 구조를 수정하는 거거든요. 얼터 테이블문으로 해서 add constraint에서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얼터 테이블 이름하고 add constraint하고 요 이름은 제가 지정하는 거였죠. 프라이머리 키 이름을 지정하고 프라이머리 키를 유저 아이디, 그러니까 요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로 지정했다. 이런 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자주 쓸 거니까요. 이것도 내용을 한번 바꿀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alter 테이블 유저 테이블이라면 유저 테이블을 변경하자. add constraint, 그래서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데 제약 조건의 이름은 이걸로 하자. 제약 조건은 바로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다. 요 테이블의 요 열에다가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해라.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alter 테이블문하고 add constraint 이게 나면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읽어질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요.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는 테이블별 하나만 존재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회원 아이디면 회원 아이디만 PK가 되지 다른 게 추가로 테이블에 하나씩만 되기 때문에 다른 열에 추가로 PK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두 계열을 합쳐가지고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두 계열을 합치더라도 하나의 PK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번 예를 볼게요. 제가 제품 테이블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제품 코드와 제품 일련번호, 제조일자, 현상태 이렇게 네 가지 예를 있는데 제품 코드는 제품이 A가 뭐 냉장고다 가정하면 냉장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의 일련번호가 1번, 냉장고의 2번 이런 식으로 일련번호가 따로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B가 뭐 세탁기, C가 TV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품 코드는 당연히 중복이 되죠. 이거는 당연히 냉장고 또는 세탁기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일련 번호도 중복이 되는 게 이거는 제품 냉장고에 대한 001이고 이거는 세탁기에 대한 001이니까 중복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중에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할 만한 게 없죠.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중복이 안 되고 비어있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품 코드와 일련 번호를 제가 합쳐 볼게요. 그러면 제품 코드 AAA001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중복될 일이 없어요. 제품 코드와 일련 번호를 합치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두 개를 합쳐도 어차피 한 개의 프라이머리 키니까. 자, 코딩 보면은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가지고 테이블을 그냥 간단히 만든 다음에 alter 테이블 add constraint 하고 이름을 적당히 주고 프라이머리 키 한 다음에 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지정하면 돼요. 제품 코드 열, 제품 아이디 열 하면 두 개 열이 합쳐져서 한 개의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이 됩니다. 물론 이걸 지정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입력할 때 중복만 안 되면 되지 굳이 따로 신경 쓰실 필요는 별로 없고요. 가끔 사용하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 테이블문 안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콤마하고 컨스트레인트 한 다음에 역시 프라이머리 키하고 열들을 콤마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지금 두 개가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3개 이상도 가능한데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2개까지는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show index from table 이름을 주면요.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드 테이블이죠. 제품 테이블인 2개인데 PK가 잡혀 있고 차례 있고 2개 열이 한 개의 프라이머리 키다.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쿼리도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면 show index from table 이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외래키 제약 조건을 살펴볼게요. 외래키 제약 조건은 foreign key라고 계속 불렀죠. 뭐 외래키, foreign key 어떻게 불러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얘는 한 개가 아니라요. 두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선언해서요.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계속 기억하는데 회원 테이블과 구매 테이블을 PK, FK 관계로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처음에 테이블을 설계할 때 외래키를 정의하는 테이블과 참조하는 테이블이 종종 혼동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한 거 이제 외래키 바이 테이블 구매 테이블이죠. 얘를 외래키 테이블이라고 부르고요.
얘가 참조하는 테이블이 바로 기준 테이블. 그래서 얘를 부모 테이블, 자식 테이블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준 테이블, 외래키 테이블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도록 하죠. 그래서 외래키 테이블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그러니까 구매 테이블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기준 테이블의 데이터가 입력해야 돼요. 왜냐면 외래키 테이블에서 입력할 때 기준 테이블을 참조하니까. 예를 들면 외래키 테이블, 구매 테이블에 구매를 하려면은 기준 테이블, 회원 테이블의 회원이어야 됩니다. 자, 외래키 테이블, 월급 테이블, 급여 테이블에 급여를 받으려면은 기준 테이블, 직원 테이블에 직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기준을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래키 테이블에 참조하는 기준 테이블의 열은 프라이머리 키여야 되는데 또는 유니크 키도 괜찮습니다. 유니크는 좀 이따 살펴보고요. 일단 대부분은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많이 합니다. 자, 쿼리문으로 살펴보면요. 외래키 지정하기 위해선 두 개 테이블이죠. 반드시 기준 테이블이죠. 기준 테이블에 해당열이 프라이머리 키여야 되고 유니크도 되긴 해요. 프라이머리 키여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기준 테이블에 얘를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자, 얘가 이제 외래키 테이블이죠. 바이 테이블, 구매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를 해야 되는데 맨 뒤에 콤마 찍고 포린 키를 레퍼런스를 요 테이블에 요 열로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얘가 조금 어렵죠 다른 것보다. 그래서 얘를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포린 키 유저 아이디, 요 유저 아이디는 이 유저 아이디예요. 여기다가 외래키를 지정하는데 참조 레퍼런스는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 얘를 참조해라. 이렇게 구문이 날아가면은 다시 그림상에 얘가 구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요 아이디얼, 유저 테이블의 아이디얼에 참조를 이렇게 한다 해서 요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른 문법으로 콤마하고 컨스트레인트 해가지고 이름을 직접 줄 수도 있어요. 나는 외래키의 이름을, 여기서는 따로 내가 이름을 못 줬어요. 그러니까 키의 이름이에요. 키 이름을 못 주니까 뭐 사실 키 이름을 접근할 일이 거의 없어서요.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하지만 직접 키 이름을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문법을 약간 바꿔서 컨스트레인트하고 키 이름을 준 다음에 이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방식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우리 얼터 테이블을 사용해도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트 테이블 당연히 유저 테이블 만들어 놓고 바이 테이블도 기본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얼터 테이블 해가지고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읽어볼게요. 얼터 테이블, 바이 테이블을 수정한다. add constraint 해가지고 constraint 이름, 그러니까 제약 조건의 이름을 이렇게 한다. 그리고 foreign key를 지정한다. 유저 아이디. 그러니까 요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를 외래키로 지정하는데 참조하는 테이블, 기준 테이블은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 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show index로 확인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by 테이블에 얘가 pk로 지되어 있고 얘는 foreign key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중요한 옵션 중에서요. 외래키 테이블 지정할 때 on delete cascade와 on update cascade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기준 테이블의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기준 테이블의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외래키 테이블도 따라지는지 그 내용에 대한 자동 설정입니다. 예로 on update cascade를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쿼리문이 이렇게 돼요. alter 테이블로 해가지고 근데 다시 만들어도 되는데 제가 alter 테이블에서 드랍해서 foreign key만 삭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이름을 줬으니까 아예 물론 드랍 테이블하고 다시 만들어도 되는데 alter 테이블에서 외래키만 삭제한 다음에 다시 외래키를 만들어도 관계없습니다. 자, 지금은 외래키만 삭제한 방법을 썼네요. 외래키만 삭제하고 추가하는데 맨 마지막에 on update cascade 이렇게 하면은 기준 테이블이 누구죠? 유저 테이블의 내용이 유저 아이디 내용이 바뀌어도 얘도 따라서 바뀐다. 얘가 조금 어려운데요. 얘가 이 그림상에 미리 잠깐 보면은 자, 지금 보면 여기가 우리 KBS죠. 이게 다 구성됐다고 전제하면은 KBS가 이 기준 테이블이고 이쪽 KBS가 외래키 테이블이죠. 그래서 KBS가 여러 건을 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KBS가 아이디를 바꿨어요. 물론 아이디 바꾸면 굉장히 안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바꿨다 칠게요. KIM으로 킴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on update cascade를 안 해놨으면은 얘가 안 바뀌어요. 그럼 나중에는 이 KBS를 쭉 따라가면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on update cascade를 해놓으면 얘를 킴으로 바꾸면 얘 밑에 그 외래키 테이블도 다 킴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되죠.
자, 이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아니라 이따가 실습 5에서 전체적인 실습을 할 때 다시 한번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에 대해서 완전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다면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죠.